안녕하십니까. 남경필 후보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국민들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대통령부터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 큽니다. 이제 도지사가 된다면 우리 경기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1250만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웅도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일자리가 넘치고 안전한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우리 경기도민들 너무 힘듭니다. 우리 정치인들부터 경기도지사부터 먼저 국민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 김진표 후보님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욕하고 네거티브하지 않는 정책 대결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이 자리가 끝나면 한번 어떻게 그런 선거를 할지 토의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 정권 심판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정권 선거로 심판해야 합니다. 경기도에 쌓인 새누리당의 적폐 청산하겠습니다. 김문수 도정 8년 경기도 경제가 대한민국 6개 광역경제권 중에서 1인당 지역경제 성장률이 꼴찌로 추락했고 일자리는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경제는 살리고 도민들의 걱정은 줄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든든한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첫째, 경기도 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둘째, 경기도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월세 걱정, 출퇴근 걱정, 재난사고로 걱정 이런 것들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경기도민들의 삶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2중 3중 규제 때문에 한이 맺혀온 경기 북부 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 경기도에는 세무녀의 비극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버스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노선 입찰제를 통한 버스 준공용제 실시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비수익 노선이라든가 민간업자가 적자가 난다고 기피하는 노선 이런 것들을 정부가 노선을 회수해서 자유경쟁 입찰을 통해서 민간업체에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영국 런던에서 적자 노선과 흑자 노선을 섞어서 노선 입찰제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재정 적자율을 45%에서 32%로 줄여낸 그런 성과를 올려서 서울시가 준공영제 실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야기시켰던 문제 이걸 통해서 보완하면서 실시해 가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이 출퇴근할 때 하루에 두세 시간씩 도로에 낭비하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과 전철망에 대한 투자를 빨리 확대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수도권은 대개 대중교통이 지하철 전철의 70%, 버스의 30%를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다만 저도 노력하고 그동안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수도권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을 대체로 경기도 외곽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합의가 됐고 남부의 분당선 같은 것은 이미 개통이 되고 다른 노선도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서울 경기도 북부가 제일 심각한데 진접선 4호선, 하남선 5호선, 별내선 8호선 올해부터 공사가 투입이 됐는데 예산 배분액이 매년 200억에서 500억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분당선을 추진한 경험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공사 기간은 정리해 주십시오. 기술적으로 5년인데 15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비를 집중해서 한 해에 1,000억에서 1,500억씩 투입하자는 것이고요. 이 공사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비가 70%고 국철의 경우에는 전액 100% 국비이기 때문에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도지사 후보들이 경기도가 교통체증이 제일 심하니까 국가에 이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자 이런 정책을 지금 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는 철도, 지하철, 그리고 버스 이렇게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이 지하철은 지금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고 GTX 김문수 지사께서 지금 공약하신 것이 이제 실시에 들어갈 겁니다. 다
당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버스 공약입니다. 지금 한 150만 정도의 시민들이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지금 위험합니다. 서서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 있으면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기다리지 않게 서울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멀티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10개의 중요한 IC 부근의 거점 장소에다가 이곳에 오면 2분 만에 한 대씩 버스가 서울로 출발하게 할 겁니다. 오시면 바로 타고 출발해서 이 179대의 버스를, 광역버스를 확충을 해서 서울로 가시도록 안전하게 앉아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1년에 약 한 700억 정도 들이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요금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광역버스는 이렇게 앉아서 가게 해달라는 것, 빠르게 가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고요. 시내버스의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내버스는 서비스가 너무 좀 안 좋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교육 등을 통해서 버스 운행의 서비스 질 개선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경기 언론인 여러분들께 규제 완화라는 표현보다는 앞으로 규제 합리화라는 표현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규제는 좋은 규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 중에 이 시민들을 너무 옥죄이는 규제, 그리고 그동안 지나치게 해왔던 규제들은 풀어내지만 또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규제 합리화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고요. 이 수도권 규제, 군사보호시설 규제, 상수원 보호 규제, 여러 가지 환경 규제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풀어내는 전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그동안 정부에게,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먼저 경기도지사가 되면 경기도가 갖고 있는 규제를 먼저 풀겠습니다. 그래서 내려보내겠습니다. 시군도 풀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난 이후에 우리가 비우고 중앙정부에게다가도 풀어달라는 얘기를 한 것이 맞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히 이걸 통째로 풀어달라. 잘 안 됩니다. 그동안 이것을 그토록 하자고 했는데 안 됐던 것은 조금 전략이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범위 같은 것을 개정을 하자.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2조에 수도권 범위 규정을 북부에 정말 연천, 포천, 동두천 이런 곳을 이제는 이 수도권 규정에서 빼는 이렇게 단계별 접근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가는 수도권 규제, 이것이 바로 결국은 일자리 문제, 경제 성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을 위한 준비, 남북관계의 개선이 결국은 군사시설 보호 규제를 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겁니다. 네, 규제 중에 좋은 규제도 있습니다. 시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금융시장 규제라든지 또 경제민주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규제라든지 좋은 규제죠. 특히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선박의 선령을 제한하는 좋은 규제를 완화하다가 이번 참사의 원인의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규제는 계속 강화해야 하고 선진국일수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쁜 규제의 대표라고 일컬어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문제입니다. 30년간이나 수도권이라는 광활한 지역이 3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다양해졌는데 계속해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세 권역으로 묶어서 일괄 규제를 하다 보니까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기고 수도권에 밖에는 입주할 수 없는 초첨단 산업이 지방에는 우수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못 가고 수도권에도 안 되니까 외국으로 가야 하고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규제를 정비해야 되는데 그 방향은 과밀 억제 권역은 더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 관리 권역을 늘려야 되고 그리고 자연 보존 권역은 이것은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전반적인 경기도를 전반적으로 재조사해서 현재의 실정, 발전된 상태, 다양성에 맞게 경기도 북부는 아주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규제 권역을 더 세분화하면서
정비 발전 지구를 도입하면 이것만으로도 약 100만 개 정도의 일자리는 더 늘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저는 이 정비 계획을 하려면 경기도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서울시, 인천시장과 같이 연대해서 공약을 만들고 이것을 충남 지사와를 비롯한 지방 시도지사들과도 수도권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생기는 그 땅값 상승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상생적으로 쓸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의 재정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이제 경기도 자체만으로 하기 어려운 부동산 경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세출 면에서 여러 가지를 조정해야 되지만 우선 세입 면에서 저는 국회 지방재정특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여야 간의 합의를 만들어내서 지방 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금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지금 해서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방 소득세율도 더 올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방 소비세율도 5%에서 11% 올린 것은 취득세를 경감한 데 따르는 차익을 완전 보존한다는 의미뿐이지 늘어나는 지방 재정 수요 지금 국가 사업을 전부 지방 사업으로 이양하면서 제대로 돈을 안 줘서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보육이라든가 복지 사업을.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최소한도 지방 소비세를 11%에서 5% 더 높여야 하고 이것도 수도권 3개 시도가 연합하여 추진해야만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세출 면에서도 강도 높은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경기도 산하의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예산 그 실적과 성과를 구조적 진단을 통해서 방만한 재정을 줄여야 하고 또 안전 분야 같은 것이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필요한 부분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 대폭 강화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지방 예산 운영 시스템 이것을 좀 고쳐서 예산 편성 준칙에 따라서 그 재정 운영 상태를 제대로 상시로 알리는 그런 재정 알림 제도 같은 것이 시행되면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는데 도움이 되고 주민 참여 예산제 같은 것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재정난 극복 방안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거는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첫 번째, 경제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청년 창업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외자 유치를 해야 합니다. 이 폭넓은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의 인맥을 가진 경기도지사가 이러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늘리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지출을 줄여야죠. 씀씀이를 줄여야 합니다. 먼저 이번에 공약을 하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공약, 도지사가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 공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의 공약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공약 가계부를 이번에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지 순서를 정해야 되겠고요. 복지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정말 복지 필요합니다. 보편적 복지로 가기 위한 단계를 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것이 먼저 갈 것인지에 대한 복지 가계부를 내놓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국고 보조금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65%인 것을 예를 들면 영유아 보육사육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게 일단 5%, 10% 이렇게 늘려서 국고 보조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우리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별로 전문성도 없고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철밥통처럼 엮여있던 관료들이 공공기관에 내려와서 점령하다 보니까 이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서로 짬짬이로 봐주는 거죠. 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 관피와 철폐해야 합니다. 물론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비해서 그렇게 권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 경기도의 재정 악화와 관련돼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부채 문제입니다. 약 4조 원이었던 게 8조 원까지 2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러나 2013년 최근 통계에 나온 것은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되겠고요.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면서 매각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 공공기관이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앞으로 도지사가 되면 세워내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실시하는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냥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막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재정 악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재정 상태의 정보를 우리 언론인들께,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주기별로 공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받고 감시받고 그때그때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리해 주시죠. 여야와 언론과 국민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 공공부문 총부채가 12조, 전국 2위고 또 경기도 자체만으로는 3조 4천억, 전국 1위입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가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어서 저는 근본적으로 도시공사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공사 체제로 바꿔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시도를 현 김문수 지사도 지난해 10월에 26개 산하기관을 평가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도의회와 협의가 안 되고 소관상임위원회가 반대하고 이래서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성 평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평가가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하면 결국 도의회와 충돌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의회와 협의하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각 기관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기준을 먼저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철저한 정밀 점검 진단을 하고 그 성적표에 따라서 척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낙하산 인사로 대표되는 관피아의 폐해 이런 것도 중요한 척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정비해 나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도지사가 직접 리더십을 행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대폭 강화해서 이번 세월호 사태에서 보여준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이런 일만은 막아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인 재난이 어디서 생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위험 평가를 하는 매트릭스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에 도입해서 경기도 재난위험 평가제도 GRA 방식을 도입을 해서 취임 후 6개월 내에 가장 위험도가 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재난 5가지 유형을 정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완벽한 피해 예방 및 또 피해 복구 또 재난 위기 군안 대책을 수립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경기도에는 많은 그 재난과 사고, 범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와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거나 정비할 때 세프티드 시스템이라 그래서 도시 설계 자체를 범죄 예방형으로 만드는 선진 기법이 도입되어야 하고 또 안심마을을 조성을 해서 경기도의 각종 불악과 동네를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서 안전 안심의 지수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촉진되도록 하고 도에서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규정을 만들어도 제대로 이 관리들과 민간업자들이 유착해가지고 감독의 소홀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 관피아의 적폐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옴부즈만의 형태를 딴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위험의 문제들을 고발하고 그것을 전문가들이 위원회 속에서 해결해 나가서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위험 재난 대책을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날 저는 진주로 갔습니다. 전주로.
진도로 갔습니다. 열 이틀 동안을 거기서 먹고 자고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욕도 먹고요. 먹살도 잡히고 눈물도 같이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자, 사건이 터지면 5분 안에 출동해야 됩니다. 5분 출동 시스템 해놓겠습니다. 1시간 동안 현장에서 현장 전문가 지휘를 해야 됩니다. 헬기에서 떠서요. 거기서 깨고 들어가. 침투해. 이걸 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없었어요. 그 5분 안에 출동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처음 1시간에 거의 90%의 생명이 결정이 납니다. 그 이후에 24시간, 72시간 동안 나머지 생명이 결정이 됩니다. 구조해야 됩니다. 그 구조는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인 소방재난본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경기도지사가 최고 책임자가 되고요. 재난본부장이 총괄 책임자가 돼서 실무 책임자가 되고요. 여기에 총괄 조정회의에 군, 경 모두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근데 평상시에 훈련 안 되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훈련되지 않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총괄 조정회의 도지사 주재로 매달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재난 전문가 길러야 되고요. 또 워게임 하듯이 이제 안전 문제는 거의 안 보일 수준입니다. 안전할 수 있는 이 시뮬레이션을 소프트웨어 개발해 가지고요. 워게임 하듯이 안전 게임을 해야 되고요. 제가 이번에 공약한 것 정리해 주십시오. 빅데이터를 통한 안전한 곳, 안전하지 않은 곳 이런 데이터를 국민들께 직접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탈북자 문제와 대책은 정말 잘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늘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탈북자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잘 돼 있고요. 다만 앞으로 이 사회에 잘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 훈련, 일자리 조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접경 지역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규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펴가느냐에 따라서 기회의 땅입니다. 경기도지사는 대통령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 대박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 개성공단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지금 생산할 수 없는 전략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쌍둥이 이 공단을 남쪽에다 만들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DMZ 평화공원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DMZ 평화공원을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큰 평화정책으로 가고요. 특히 DMZ 평화공원으로 가기 위한 배후시설을 북부 지역에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의 통일을 열망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이 천안함 사태 등으로 중단되어 있는 인도적 지원, 오이사 조치 해제, 전향적인 남북관계로 나가야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 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저는 남북 간의 고위급 대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등을 이제 추진할 때가 됐다. 그래서 통일을 위한 기반 마련 조성하는데 경기도도 앞장서겠습니다. 남경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의 오이사 조치는 굳건히 지켜지고 있고 그래서 남북 간은 실질적으로 모든 대화 협력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만 경기도가 평화 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경기도의 지속적인 번영, 특히 북부의 번영과 발전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이사 조치를 당장 푸는 게 겁이 난다면 저는 우선 왜 우리나라의 각종 종교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이런 단체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유엔의 기준에 맞는 지원을 가지고 북에 협력하고 접촉하는 걸 왜 금지하는지 제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느 행사장에서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이런 것부터 풀어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시작이 되어서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통일이 대박이라고만 외친다 그래서 대박이 만들어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남북관계는 평화와 번영과 보존이라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해 가야 하고 지금 유일한 협력사업으로 남아있는 개성공단이 저는 쌍둥이 개성공단을 만들자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개성공단의 물류와 또
그 원자재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만들되 남북 협력 관계가 좋아지면 남쪽의 개성공단에 북한의 근로자를 영입해서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쌍둥이 개성공단을 만들고, 그리고 DMZ 세계평화공원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먼저 주창했는데 이거를 빨리 우리 남한 단독 자금 부담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입장료를 남북이 반반 나눠 갖는 그런 제안을 통해서 빨리 실시해야만 남북의 평화 협력도 경기도 북부의 경제 발전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정규직이 우선이겠죠. 그러나 어느 나라나 비정규직은 불가피하게 있고, 특히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할 때는 불가피하게 시간제 일자리 등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비정규직은 아주 형편없는 나쁜 일자리로 평가받는 이 인식과 제도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년 일자리를 20만 개 이상 만들어내서 2006년에 손학규 지사 임기 말에 18만 개씩 늘어나던 일자리가 김문수 도정 8년을 거친 작년에는 6만 5천 개로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일자리를 다시 2006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려면 청년 일자리, 전문계 고등학교 일자리, 사회적 경제 일자리, 자영업 일자리 정책 등을 연이어서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일자리의 대표격인 청년 일자리인데, 이거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 펀드를 2천억 조성을 하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좋은 청년 인증 산업단지로 경기도 내 모든 공단을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중요한 공약이고, 청년의 창업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자문해주고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150만 개의 자영업자 일자리가 있는데 매년 20만 개가 없어지고 20만 개가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없어지는 20만 개는 바로 이 최저 생활계층으로 전락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도 자영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 광역 경기도나 시도가 이제는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고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목표는 70% 달성입니다. 이 70%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약 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보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경기도지사가 되면 최소한 고용률 70%를 위한 7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뭘로 채워낼 거냐? 일단 제가 약속했던 따봉마을, 여기서 18,0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경제민주화 동반성장으로 약 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민주화가 되면서 이 자동차 부품을 인한 일자리가 약 12만 개가 전국에 새로 생겼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일자리입니다. 또 이 슈퍼맨 펀드 같은 청년 창업 펀드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공시키면 여기서 많은 일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정책 준공영제를 얘기했는데 준공영제로 약 6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시군의 규제를 풀어내면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빅파이 팩토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이 서비스 제공, 여기를 통해서 약 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에게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제 더욱 중요한 건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면 이게 한 70만 개가 되고 플러스 알파가 가능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이걸 통해서 플러스 알파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비슷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 도민들과 한 약속입니다. 지켜내겠습니다. 공사비 2,200억, 토지비 1,400억, 이 마련이 문제인데요. 공사비는 이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앞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토지비 1,400억은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도민들과 약속 지키겠습니다. 남경필 후보의 오늘 답변 정말 공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도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경기도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광교도민 10만 광교도민의 재산권이 엄청나게 침해되고 그로 인한 변상 책임 경기도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 재원은 지금 청사부지가 3만 5천 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넓습니다. 그거 한 2만 평 정도로만 줄여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좀 높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15,000평은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15,000평만 상업지역으로 경제적으로 잘 활용하면 거기서 경기도청 이전하는 데 필요한 재원 90%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부지에 경기도가 지금 산하기관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청사 부지에 부분적으로 옮겨 놓으면 그거에 따른 예산 비용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문수 지사가 대여섯 번 말을 자꾸 바꾼 이 광교의 경기도청 이전하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논란 없이 확실히 계획을 마무리 짓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도민 의식이 낮아지고 있다는 그 원인은 경기도가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이제 많이 모여든다 하는 그 측면 하나 하고 그래서 이 대도시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적경지역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다 보니까 이 경기도민 의식이 좀 저하된다는 측면 또 하나는 경기 북부가 워낙 낙후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이 경기도 탄생 6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저는 이것을 계기로 경기도 전체를 하나로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 출발은 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언제나 선도해 갈 때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또 모든 산업과 인력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는데 이러한 자긍심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경기도가 다시 대한민국을 G7 진짜 선진국으로 이끌어가는 기관차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도민의식을 정착시키고 확대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경기도의 많은 그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효문화라든지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몇 개의 공통문화를 창달하고 그것으로 시군들 간에 연합하고 협력된 그런 체제를 펼쳐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진표 후보님과 많은 부분 비슷한데 이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 경제 지상주의는 아닙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우리 경기도에 이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뽑습니다. 문화, 예술, 복지, 주거 환경 이것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감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도지사가 되면 대한민국 맏형론을 우리 국민들께, 도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요, 그동안 서울이 품고 있던 안 좋은 거 다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큰 형이 집안의 동생들 위해서 대학 갈 수 있는데 희생하면서 그냥 공부시키고 하느냐고 막노동하고 누나는 가서 재봉질하고 그랬는데 잘 되고 났더니 동생들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섭섭합니다. 그동안 섭섭해했어요. 그러나 이제 경기도는 다 품어야 합니다. 그 동생들이 지금 또 힘들어합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가 서울도 품고 인천도 품고 충청도도 품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뛰게 하는 맏형, 만 누나의 역할을 하자라고 우리 도민들을 설득합시다. 자신감을 갖게 합시다. 거기에 걸맞는 주거 환경, 예술 환경, 문화 환경, 교육 환경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는 우리 경기도의 자존심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자들이요, 갑자기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동안 했던 대로 합니다. 저는 그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국민들께 외쳤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에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권력 분산해라, 승자 독식하지 마라, 연정해라, 끼워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쓴소리 하는 사람을 참모로 써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그 기준을 저한테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도지사가 되면 정무부지사라든지 부지사라든지 특보 이런 정무직에
야당 추천 인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부터 작은 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분산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필요 없는 것 시군으로 내려보내겠습니다. 또 이 도지사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는 것은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 요구했던 것을 지사가 되면 그대로 실천하는,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관피아를 철폐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동안 관료 세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엮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은 과거에 이런 인연들을 끊고 새롭게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는 것, 나부터 희생하는 것, 나에게 가장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권 문제는요,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대통령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가장 큰 것이 인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인사권을 잘못 행사해서 전혀 능력이 없는데 능력도 검증이 안 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을 경기도 산하기관에 낙하산식으로 내려보내서 그것이 이제 결국 관폐하를 만든다. 이것만큼은 도지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어떤 제도적 틀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최악의 낙하산의 전형은 저는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한 김문수 지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8조 4천억 원의 부채, 매일같이 하루에 6억 원의 이자를 지급해서 1년에 1,800억의 금융이자를 지급하는 경기도시공사에 그동안 사장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2006년 이후 취임한 사장 3명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그중에 2명은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명예 퇴진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 이게 다 자기 대권 도전에 도움이 되는 측근 인사를 중용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경기도지사 자리를 대권 도전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것, 지금 치르고 있는 선거는 대권 후보를 뽑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민의 선출한 뜻에 충실하게 경기도지사 자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임기를 마치고 나서 대권 여부는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최근 20년 살펴보면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안정된 가격을 형성하는 그런 기간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극심한 투기가 있다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있으면 바로 침체돼서 장기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다가 못 참겠다 그러면 다시 부양을 시켜주면 또 투기로 이어지고 이것이 반복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 부동산 시장의 수요 구성이 투기 수요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집이 필요로 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수요자가 될 수 없고 부동산 시장에는 재산을 증식할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따라서 이 부동산 시장 문제는 어떤 부양이나 또는 투기 억제나 이렇게 해서 풀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보고 제대로 분석해서 3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연간 소득 한 2,500~600만 미만의 사람들은 장기 임대주택을 정부가 계속해서 확대 공급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중산층 5천에서 6천만 원까지 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장기 저리 임대주택을 통해서 보금자리 주택이나 이런 주택 등을 만들어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늘려나가게 해주고, 그리고 6~7천만 원이 넘는 좀 여유 있는 계층에 대한 부동산의 규제는 불필요한 거 전부 없애서 그것은 시장에 맡겨두는 이 방법으로 가야 하고, 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만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은 경기도지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경기도지사가 할 일은 전월세 대책에 시달리고 전월세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도민들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임대주택 많이 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당장은 경기도가 펀드를 조성해서 리츠 등 금융산업 자본과 함께 펀드를 만들어서 지금 경기도에 장기 미분양 주택이 26,000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융비용만 물어주는 조건으로 임차해서 전대해줘서 전월세 가격 인상을 우선 막아주는 그런 시급한 응급피난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양책을 쓸 거냐, 집값 안정을 시킬 거냐, 인위적인 부동산 정책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이제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도록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적정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표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도지사들이 할 일은 많지는 않고요. 이제 이 전월세 대책, 이건 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죠.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김문수 지사께서 잘하신 일이 많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 신규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을 김문수 지사 시절에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극복돼야 됩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2014년부터 18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기존 주택 매입, 전대임대, 임대 3만 호 공급하겠습니다. 신규 임대 아파트 10만 호 공급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공급을 통한 전월세 경기도의 대책이 될 겁니다. 그 외에 저소득층 임대료 연체 보증금 부족, 이것을 긴급하게 현금 지원하는 시스템 고민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이라는 제도를 논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이거 굉장히 신중합니다. 도지사가 되면 토론하겠습니다. 경제학자들 또 현실에 있는 분들 토론을 해서 과연 주거급여 지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 굉장히 실효성은 있습니다만 또 이것이 갖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금난과 인력난인데요. 인력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경기도 내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젊은이들이 선호하지 않은 일자리의 이제 이직률이 높은데요. 이것은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본질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민주화가 이게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가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대표를 하면서 입법 발의하고요. 그래서 정부도 나서서 이 순환출자 등 금지하면서 이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중소기업에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약 12만 개의 중소기업 일자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경기도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경제민주화, 일자리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맨 펀드를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 만드는 거하고요. 이 빅데이터에 저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아시다시피 모든 것의 정보입니다. 이것을 통하면 안전도 나오지만 그걸 통해서 어느 곳에 어떤 자영업을 하면, 어느 곳에 어떤 기업을 세우면 훨씬 더 유리한 입지 조건이 된다는 모든 정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빅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공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민들께 무료로 제공해서요. 원하시는 분들께 제대로 된 정보를 받고 이것을 통해서 창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병장 이전은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작년에 통과됐고 수원시청에 이전 신청 있었고 지금 국방부 태스크포스가 작업 중에 있어서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중에는 이전 적지를 물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화성 태안 3지구 택지 개발 사업, 이것은 이제 이 정조대왕 유적지 등과 관련해서 동양에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효문화 테마파크를 만들자는 그런 주장과 또 지역 주민들의 아파트 지어서 생기는 이런 재산권과의 충돌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경기도가 지금처럼 뒷짐지지 말고 팔 걷어붙이고 나와서 끝장 토론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전문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지역 주민들 함께하고 관련 기초단체장 다 함께 모여서 조금씩 손해와 이익을 나누어 갖고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대기업들이 이제 자기들 스스로도 기업에 대한 이미지 이것을 격상시키려면 소위 메세나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역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 예술, 문화, 공연, 공익활동, 기부활동 이런 것을 창달하는 걸 촉진하는 그런 세제상의 유도장치를 국세나 지방세에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예, 말씀대로 좋은 문화유산이 많고 그 문화유산 중에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정조대왕의 효문화유산을 안고 있는 수원, 화성, 오산. 그런데 이게 수원만 이 문제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경기도나 다른 자치단체는 무관심합니다. 저는 이런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공통 브랜드화해서 수원의 화성과 수원 그 화성의 윤건능과 또 오산의 그 세마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관광 시스템을 만들고 이걸 공통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학생 시절에 한 번씩은 효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유스 호스텔을 지금 그 용주사 주변에 국공유지에다 지어서 거기와 민속촌과 이런 것을 연계 관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도 남한산성도 가평 자라섬 같은 것도 인접 지역과 연계해서 묵어가는 관광, 이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부가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 사업에 대한 투자 자체를 더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수원 화성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왔다가 한 바퀴 돌아보고 화장실만 이용하고 돌아가는 관광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묵어가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테마 관광을 몇 개의 지역을 서로 엮어서 연계하는 것을 도지사가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브랜드를 높이는 것은 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19단을 수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19단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을 만드는 것, 경기도의 브랜드를 높이는 좋은 가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도지사가 되면 월드 유스데이를 유치하겠습니다. 이 월드 유스데이는 뭐냐면요, 천주교의 최고의 행사입니다. 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행사입니다. 이번에 교황이 오십니다. 교황이 오시는 행사는 다른 게 아니고요, 아시아 유스데이를 대전에서 하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자, 5년 후에 월드 유스데이가 또 열립니다. 일단 2013년에 브라질에서 열렸을 때 몇 명이 왔는지 아십니까? 350만 명이 왔습니다. 세계 관광객이. 지난번 그 필리핀에서 했을 때는요, 500만 명의 세계 젊은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2016년에 이제 폴란드에서 열리는데요, 2016년에 2019년 발표를 합니다. 2019년 월드 유스데이 경기도 유치하겠습니다.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경기도로 몰려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DMZ를 경험하게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아름다운 관광 자원 경험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에서 교황이 또 오셔야 됩니다. 교황이 2번 오시는 그러한 행사도 유치하면서 경기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통일에 대한 열망, 그리고 분단의 아픔, 이것을 세계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이러한 월드 유스데이를 반드시 유치할 텐데요. 이 문제는 이 염수정 추기경님과 이미 상당한 논의를 거쳤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일어나 하는 것이 꼭 정답일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요, 이게 이제 전문성 있는 이 책임자가 책임을 맡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월드컵 경기장 관리 재단의 총장 인사 문제를 투명하고 공론화된 방식으로 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수원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고 논의하는 정치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정치적 과정에 대한 논의, 전 남경필의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나지 않게 해왔습니다. 이런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능력 있는 이러한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총괄 지휘해서 성공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제외한 모든 경기장은 다 기초자치단체가 책임 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이렇게 된 것은 당초 월드컵 경기장 투자에 삼성이 하려고 했던 것을 약속 이행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경기도가 일부 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이 역사성 때문에. 그런데
아까 남경필 후보가 도지사의 권한은 가감하게 기초단체에 이양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이야말로 그 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이권 가지고 전국에서 월드컵 경기장 다 기초단체가 하고 있는데 지금 도가 해서 잘했으면 좋은데 계속 적자 상태 아닙니까? 기초단체에다가 권한을 넘겨주고 그리고 도는 협력해서 월드컵 경기장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해주는 일, 그 정신부터 가져가면 지금 뭐 세세하게 그 공시지가 평가가 어떻게 되고 삼성 그 경기장에다가 임대료를 너무 비싸게 준다, 싸게 준다 이런 작은 문제들은 저절로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이 해묵은 갈등은 그 뿌리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전혀 다른 철학과 이념 지향성을 가진 분들로 해서 대립된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적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은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선진국처럼 일종의 런닝메이트 형식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여하튼 현행 제도는 이제 그렇지 못하죠. 그런 점에서 도민들께서 도지사하고 교육감을 제발 좀 같은 철학을 가진 분을 좀 뽑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는 도지사의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 권한을 가지고 최종 결정하는 도의회를 실질적으로 많이 주관하는 것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포용력을 가지고 교육감과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탁 털어놓고 의논하면 풀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큰 것이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입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최근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새로 이제 300세대 이상의 개발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는 이것은 이제 시도가 책임지기에는 버거우니까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300세대 미만 이것은 법에 따라서 시도가 나누어 분담한다.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면 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경기도가 약속한 거 이것을 빨리빨리 이행해 줘야 됩니다. 어차피 법으로 지출할 의무가 있는 경비를 왜 안 주고 질질 끌고 이걸 갖고 협상에 지렛대를 쓰고 이런 나쁜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육과 행정이 지금 이렇게 잘 엇박자가 나고 있어서 우리 그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어머니들을 만나보면 이거 잘 구별을 잘 안 하세요. 다 경기도지사가 교육 문제까지도 하는 것으로 보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다고 나는 권한이 없어 라고 모른 척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산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지사가 이 교육 행정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권한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경기도청 내에 교육국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책임지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김문수 지사 때도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 다수를 점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이것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만 새롭게 의회가 구성이 되면 다시 이 문제를 추진해서 경기도 교육국을 신설하고 그것으로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분도 문제는 정말 정치 이벤트화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도를 딱 반대한다. 이건 아니지만 정치 시즌에만 되면 이 분도론을 제기하는 것은 좀 순수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고요. 문제는 경기 남도와 북도의 큰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이번에 이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 지원 발전 지원 조례를 앞으로 만들어서 인프라 확충, 경제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의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를 했고요. 경기 경찰청, 북부경찰청을 설립하겠다는 약속도 도민에게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기 북부가 앞으로 통일로 가기 위한 전초기지, 전진기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특별한 지원을 받기 위한 통일경제특구를 경기도 북부에다가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원과
새로 이 안에는 규제를 풀 수 있는 특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규제를 풀면서 경기 북부를 이 분도론보다는 실제로 경제적으로 도움되고 규제를 풀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도 2010년에 경기 북부 발전 10개년 계획 내놓고 북부 경찰청 만든다고 했는데 하나도 지켜진 거 없습니다. 경기도 북부의 인구가 320만 명입니다. 경기도와 경상남도를 빼놓고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인데 모든 인프라와 생활 여건이 전국에서 최하입니다. 이거 지방자치의 본질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분도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분도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를 또 하나 만드는 무책임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김대중 정부 국무조정실장 할 때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고 거기에 내국인 면세점을 만들어서 개발 지원을 만들어준 것이 큰 성과를 본 그런 경험을 살려서 경기도를 평화통일특별도로 설치하고 거기에 DMZ의 면세점을 만드는 DMZ 세계평화공원과 연계한 DMZ 면세점을 만들어서 특별 재원으로 경기도 발전기금을 만들어주자 하는 큰 방향을 만들고 그 법안을 이미 국회에 4개 법안을 제 이름으로 제출해 놨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남경필 의원이나 새누리당에서 찬성해주면 당장이라도 될 수 있겠지만 그 협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제 경기도 북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현재 경기도 북부는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산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의정부 이것은 섬유 가구 산업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 콘텐츠와 연결한 스마트 콘텐츠 밸리를 섬유 과거와 연결해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고양, 파주, 김포, 서부권은 그 마이스 산업, 한류 월드 중심의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줘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쌍둥이 개성공단, DMZ 세계평화공원 함께 만들 필요가 있고 미군 반환 공유지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환영도. 남경필 후보가 이 청년 실업 대책으로 내놓은 그 정책 중에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다. 슈퍼맨 펀드. 슈퍼맨 펀드 보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을 선발하는데 나가수 선발 방식을 빌려오셨는 것 같아요. 30분 프레젠테이션 받아가지고 거기서 전문가들이 아무리 잘 고른다 그래도 과연 그런 기업을 골라낼까? 지금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이 한 10억이나 5억 정도 지원하는 기업 선정하는데도 최고의 전문가들로 심사역을 만들어가지고 2달 이상 조사해서 거기에 투자하는데도 이게 성공률은 20%밖에 안 되거든요. 과연 그렇게 해서 제대로 골라낼 수 있을까요? 이제 많은 펀드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 김진표 후보님께서도 청년 펀드 2천억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펀드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함께 가르쳐줄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제 슈퍼맨 펀드의 약자는 뭐의 약자냐면요. 슈퍼 멘토링 펀드입니다. 아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CEO들이 와서 직접 멘토링을 해줄 겁니다. 30분 하기 전에 물론 서류 검토를 엄청나게 하지요. 서류 검토하지 않고 어떻게 30분 만에 무슨 미인대회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당연히 사전 심사를 거치고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누가 참여할 거냐? 대한민국 최고의 CEO들입니다. 이마트, 예를 들면 또 파리크로아상, 카카오톡, 또 우리 SK 케미칼 이런 다양한 직종의 10개 회사, 7개 회사가 CEO들이 저희 슈퍼멘토로 들어와서요. 이걸 계속해서 선발하고 계속해서 키울 겁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창업까지 만들어줄 거고요. 창업한 이후에 잘 큰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M&A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획기적인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 창출이고요. 기존에 하던 방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상상력 부재, 저는 이걸 뛰어넘겠습니다. 제가 또 제 질문해도 되죠? 예. 네, 슈퍼 CEO들 하루에 참 25시간을 써도 부족할 정도로 무지하게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1~2시간씩 청년 실업가 골라서 청년 창업가 지원해 준다 그래서 그것이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경기도가 주주관에서 만들어서 여기에 경기도의 최고의 전문가들, 정리해 주십시오. 예, 경영, 금융, 법률, 해외시장 개척, 디자인, 자금 운영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책임지고 해도 제대로 경영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좀 그래서 좀 예. 믿기가 어렵네요. 재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슈퍼 CEO들을 한 분 한 분 다 만났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이분들 직접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열정이 있습니다. 왜냐? 사회를 위한 공헌을 하겠다는 마음이 이제 새로운 기업가들에게 싹트고 있습니다. 젊은 CEO들입니다. 이분들의 이 열정,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이 자기 후배들을 성공시키겠다는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시간 내기 어려운 거는 물론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서류 검토 같은 건 하겠죠. 그러나 마지막 결정 그리고 성장, M&A까지 이 슈퍼 CEO들이 함께 할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이제 처음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들었는데 경기도를 위해서 한 일이 참 많다. 남경필 한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들으셨어요. 고등법원 설치, 도심공항 이전. 이거는 저도 법안 발의했고요. 우리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님, 또 원유철 의원님이 같이 대표 발의하시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함께 공동 발의한 겁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남경필이 한 것이 없다. 저도 했는데 한 것이 없다고 하시는 건 좀 납득할 수 없었고요. 네, 또 하나, 정리해 주십시오. 파주 LCD 공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듣기로는 임창열 지사님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손학규 지사님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김준표 후보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주 LCD 공장은 임창열 지사 때 일이 아니고요. 제가 경제부총리로 발령 난 날 LG 디스플레이, LG 필립스의 당시 사장이었던 신박재 회장이 중국으로 떠나게 됐다는 인사를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좀 기다려달라고 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거기서 이제 토론의 장을 허락받고 토론해서 참여정부 내각 1호 결정으로 결정된 것이고 그것은 기록에 다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등법원 설치 문제는 18대 국회 때 여러 갈래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고등법원과 수원 가정법원을 동시에 만들고 그리고 수원 가정법원의 5개 지원을 경기도 5개 도시에 만드는 것은 제 법안에만 있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합되어 가지고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병장 이전 설치법은 제가 17대부터 정치하는 이유로 이것을 들고 나와서 주장을 해서 17대, 18대에 실패를 해서 18대에도 다 성공했는데 원유철 국방위원장이 마지막에 국방개혁하고 연계시키는 바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의 유승민 의원, 광주의 김동철 의원과 함께 다시 19대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추진해서 통과시킨 법인데요. 문제는 이 두 개의 고등법원 설치법 또 이 수원비행장 이전 촉진을 위한 법 다 남경필 의원 당연히 사인했죠. 제가 사인 꼭 받으려고 했으니까. 근데 본회의 기록을 보면 투표는 안 하셨더라고요. 두 번 다. 본회의에 참석은 하셨던 거로 나오는데. 예, 임창열 지사 때 저는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에 계셨을 겁니다. 근데 임창열 지사께서 이 파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 관내 의원들과 많은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 이것을 군사보호시설을 해제를 해야만 여기다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논의가 되고 정치적 결단을 한 거죠. 이거는 정책 당국자의 어떤 결정이나 실무 책임자의 결정이 아니라 이건 정치적인 결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재답변해 주십시오. 네. 김대중 정부 때 2년 동안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 8개 부처가 국방부와 환경부 등 8개 부처가 반대해서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LG 필립스 본사가 상해로 옮기도록 결정을 한 것을 뒤집어 엎고 노무현 정부 내각 1호 결정으로 파주 LG 필립스에 인가해 준 것은 지금 LG 필립스의 사장들도 현재 LG 필립스 당사자들도 LG 디스플레이죠 지금은 다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8년 전에 경기도지사
지사직을 도전했었습니다. 당시 김문수 현재 지사와 당내 경선을 치열하게 치렀습니다. 그러다 당시에 김문수 지사가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흔쾌하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경기도에 대한 꿈, 경기도지사에 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을 통해서 나라의 문제, 또 국가모델 연구위 모임 대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지, 이 문제,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맏형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준비, 고민, 이것을 담아서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언론을 이끌고 계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도지사 후보로서의 저의 공약과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좀 더 열띠고 치열한 토론이 있었으면 도민들이 더 우리 두 후보의 정책을 잘 할 수 있었을 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까 남경필 후보가 네거티브는 줄이고 포지티브는 늘리자, 대찬성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대전제가 조용히 깜깜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선거를 치르자는 것은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새누리당 후보는 좋을지 몰라도 저와 같이 야당의 지금 추격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대전제로서 치열한 정책 토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일주일에 3번, 4번 TV나 방송 토론해서 경기도민들에게 누가 경기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능력이 있느냐, 이걸 검증할 기회를 좀 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언론인클럽과 인천경기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입니다.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긴 시간 동안 패널 여러분도 또 참석하신 두 후보분들도 그리고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여일 후면은 이제 두 분 중 한 분께서 경기도지사가 되십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이 자리에서 경기도민들에게 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